예,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진 이사님 만나는 코너인데요. 지수 한번 보고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코스피가 2,500이 밀렸다가 지금 2,511. 네. 코스닥은 낙폭도 조금 좁혀오는 흐름들입니다. 네. 훅 밀려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또 이렇게 안도감을 갖기에도 아직은 편치 않은 그런 흐름들이죠. 예, 시황해설 한 주간의 흐름들을 미리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원탑 김진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할 얘기는 빤합니다. 주제 한번 보여주시면요.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고 9월도 어렵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금요일 날 고용지표를 다들 주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왔고 주가는 또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해석을 하고 들어갈까요? 네, 일단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 보면 고용보고서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조금 애매했죠. 왜냐하면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미국의 선물을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큰 폭으로 플러스 전환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다가 내용이 밝혀졌는데 지난달 고용보고서가 쇼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난달 보고서조차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는 결국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위험 이런 것들을 반영한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요거는 조금 어색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가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고용 보고서 자체도 사실 아주 심각하게 쇼크로 발표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한다? 이런 게 조금 어색하기는 하는데요. 그 측면에서 생각을 지난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시장은 단순한 경기 침체 위험? 이런 것들 그 이상의 그 너머의 뭔가를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금요일 날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지난 화요일이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부진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큰 폭의 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1년이 아니죠. 한 3년 동안의 ISM 제조업 지수의 추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지수가 조금 나빠졌다고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건 되게 비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시장은 뭘 걱정하나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순한 표면적 경기 침체 우려 이면에 있는 걱정 가운데 하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ISM에서 지수를 발표를 할 때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미국 기업들이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현재 진행 중이고자 했던 투자들을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일부의 흐름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던 미국의 일반 제조업이 최소한 선거 이후까지는 좋아지기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기대감이 뒤로 연기되는 거니까 시장의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약한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다음 주로 다가오는 금리 인하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보고서 자체가 조금 더 둔화되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더 강한 하락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하나의 걱정은 이 문제는 미국 시장한테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는 보다 더 안 좋고 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걱정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FOMC에서 소위 25bp의 금리 이상의 무엇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50bp 내릴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25bp 내리면서 시장의 우려를 달래줄 수 있는 QT 줄이는 걸
종료한다든지 뭐 QE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연준 위원들도 고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나 혹은 이제 또 ISM 제조업 부진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더 어려울 수 있다. 안 그래? 그러니까요. 같이 빠지는 건 좋은데 국내 증시가 더 취약하고 더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우려가 된다고 하시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뭐 그동안도 우리나라 시장은 부진하기는 했었는데 네. 더 강한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던 게 정말 지난주 화요일 ISM 제조업지수 발표 이후부터인데요.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되돌려보면 그나마 하반기에 기대했던 요인이 뭘까라고 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 미국의 일반 제조업의 경기가 개선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을 것. 이것들이 사실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ISM이 저번에 발표한 그대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제조업의 경기가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빠르게 증대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기대했던 수출 경기 개선이라는 부분이 사라질 요인이 더 커져버린 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핵심적인 약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박사님께서는 아마 아실 텐데 한 20-30년 털어놓고 보면 중국의 대중 수출이 늘어나기 전까지 코스피는 거의 ISM 제조업 지수와 동행해서 움직여 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국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ISM 제조업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맞는 흐름이고 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더 부진한 환경에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AI 핵심 주도주군과 그동안 궤적을 같이 하면서 따라왔던 HBM 관련한 주식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한 하방 경직성을 줬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반도체 중에서 아쉽게도 HBM 관련한 주식들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세 상승 기조를 이탈하고 있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도주가 상실되고 네.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축소되면서 이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이 기침하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걸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둔화되는 게 사실 미국 고용이 둔화된 게 왜 우리나라의 증시의 약세 요인이어야 합니까? 미국 고용 늘어나니까 미국 주가 빠지니까 우리 빠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네. 더 아픈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9월 들면서 우리가 8월에 학습 효과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을 주면서 지키는 올라가는 시장이냐 아니면 이게 소위 상승 추세를 마무리하고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고 그걸 보려면 미국 주식 시장이나 미국의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 판단은 어떠세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 제조업 경기 뭐 이런 게 저는 증시의 핵심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도 미국 AI 반도체, AI 빅테크 주식들이 미국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기 때문에 투자를 활발히 해왔던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전까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없었는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까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가 자체는 또 많이 올라왔고 이러니까 좀 굉장히 불안해져 있는 게 주도주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그동안은 글로벌 반도체에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HBM을 포함해서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대세 상승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동안 쭉 올라왔던 주도주군의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의 숫자도 지금은 현저하게 줄어있는 건 사실이고 불안감이 증대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우여곡절 막 있는 상황에서도 보면 핵심 반도체인 엔비디아는 빠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세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AI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마존 간만에 이제 그동안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메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예. 아마존의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 완전히 이탈됐다고 생각할 보기는 좀 수준으로 어렵네요. 예. 하락은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지금 주가가 불안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려온 수준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대세 상승의 가장 하단 분기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단기적으로 이 주식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게 된다면 이 주도주군들도 대세 상승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은 머릿속에 넣고 이번 주, 예. 다음 주까지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렇죠. 예, 뭐 완전히 꺾였다, 도망가자. 사실 이건 아니면서도 뭐 선뜻 이제 좀 사보자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 상황들을 정리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전략적인 부분과 전술적인 부분으로 두 개를 좀 나눠서 여쭙게요. 지금의 어떤 시장의 트렌드의 흐름들, 이게 이제 전략일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다음에 이제 전술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9월에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조절. 일단은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며 무엇을 보고 가야 됩니까? 일단 요 전략은 뭐 글로벌 시장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우리나라 중심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음모론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음모론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앞서 이제 좀 부정적인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계속 길게 드렸던 이유는 음모론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증시에 취약한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셔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장을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음모의 요인이 해소가 되면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음모론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음모론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무슨 어떤 부담감들인데. 저도 말씀드리기 참 네.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보면 아주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 약세 요인을 금투세로 네, 정책적인 요인들. 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나온 이슈도 아니고 네. 이게 큰 틀에서 금투세가 우리나라 시장의 약세 요인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형태로만 보면 사실 못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주식을 하는 관점에서 내가 주식을 뭔가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하락 추세 자체가 사라져야 뭔가 포지션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아주 세밀한 기술적인 트레이딩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미국도 되게 분기점 크리티컬한 레벨에 놓여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 걸음 떨어뜨려 놓고 이 하락 추세가 끝나는지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주식을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술적인 부분으로 당장 이번 주가 또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지금 가뜩이나 이제 거래 대금이 지금 줄어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뭐 더 줄어들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연휴를 앞뒀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 또 추석 이후 조금 이렇게 한 단기적인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을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앞서 미국 시장이 대세 상승의 측면에서 보면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여기서 버텨낸다면 그럼 대세 상승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대세 상승 기조를 유지시키는 흐름의 반등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 우리도 최소한 하락은 종료시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이번 주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럼 미국이 오르면 다시 AI 중심으로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해당해서 같이 오를 주식들이 많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오른다고 할 때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하락하는 걸 빌미로 주식을 포지션을 잘 잡아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좋아져도 글로벌이 좋아져도 우리가 그만큼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을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참 어려운 말씀 계속 드리게 되는데 투자에서 가장 좋은 건 저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국면에서 내가 가진 주식이 가장 잘 오른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야 그 전략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현금을 시켜서 현금을 가지고 예. 있으면 다음번에 내가 가장 센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연휴 전에 또 특히나 되게 크리티컬하고 분기점에 있는 상황이니까 예.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전략을 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사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주식도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그게 이제 좀 함께 이제 어려워지는 국면이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뭐 제한적이든 아니면 요 하락이 끝나던 지금 상황에서 좀 이렇게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보시는 그런 어떤 섹터는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저는 바벨 전략을 참 좋아합니다. 네. 가장 많이 빠진 섹터하고 그다음에 가장 안 빠진 섹터 이 두 개를 가지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지금 당장 가장 많이 빠진 섹터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반도체일 거고요. 그렇죠. 근데 예. 반도체는 제 생각에는 트레이딩 쪽에서 관점을 가져봐야지. 트레이딩 관점. 네, 예. 왜냐하면 대세는 이탈된 그렇죠. 것처럼 맞아요.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빠진 섹터가 어디냐면 금융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 쪽과 반도체 이렇게 가장 안 빠진 쪽과 가장 많이 빠진 쪽을 이렇게 그걸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네. 하는데 그 전략, 그 섹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 또 주간 전략, 추석을 앞둔 전략, 주식 원탑 김진희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